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대화 남의 얘기 같으시죠? 딱 2주 뒤면 동창회 나간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듣게 되실 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40년 피부 주치의 김 원장입니다. 제가 의사 가운 입고 40년 동안 수만 명의 피부를 직접 만져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피부는 돈을 바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백화점 가서 화장품 하나 집었다가도 가격표 보고 아이고 이게 쌀이 몇 포대야 하면서 도로 내려놓으신 적 많으시죠? 아니면 며느리가 명절에 큰맘 먹고 사온 그 비싼 화장품. 아까워서 냉장고 김치통 옆에 넣어두셨죠? 심지어 유통기한 지나면 손등에만 살짝 발라보시고 다 쓴 통에 물을 넣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 쓰셨던 우리 어머니들.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 있죠. 화장품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 딱 5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급 비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집에서 명품처럼 만드는 아이크림에 대한 비밀 레시피인데요. 이건 제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께만 마지막에 살짝 귀띔해 드릴 겁니다. 이 비밀만 아시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피부가 달라집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딱 1초만 투자해 주세요. 저 김 원장이 여러분의 피부 주치의로 평생 공짜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의 엄지척 모양 좋아요 버튼 한 번만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신이 나서 다음번에도 더 비싸고 귀한 정보 우리 가족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립니다.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꾹 한번 눌러주세요. 동네 약국이나 마트에서 가장 싼 걸로 팍팍 쓰셔도 효과는 비싼 관리 부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주름 관리하려면 무조건 돈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정말 우연히 돈 한 푼 안 들이고 속 깊은 보습 효과를 내는 기적 같은 비법을 찾았지 뭡니까? 이건 제가 어디 의학 서적에서 본 것도 아니고 논문에서 본 것도 아닙니다. 제 생활 속에서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발견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주름을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할 비법 보따리를 딱 2개 준비했습니다. 이 2가지를 다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비법인데요. 원장님 약국 가니까 그거 한 통에 12,000원이나 하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싼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 사면 콩알만큼씩 쓰기 때문에 몇 알씩 씁니다. 계산해보면 하루 100원도 안 치는 꼴이죠. 이건 효과는 정말 확실한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끈적거려서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2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법 듣고 A 원장님 저는 얼굴에 끈적거리는 거 딱 질색입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 있는 재료로 뚝딱 만드는 특급 천연 크림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진짜 배기입니다. 백화점 명품 오일처럼 피부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들어서 답답한 느낌 없이 속 건조만 딱 잡아주거든요. 비싼 돈 안 들이고 촉촉하고 고운 피부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뒤에 나올 특급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레시피 이 세 글자만 딱 적어주세요. 레시피. 이게 진짜 귀한 정보라서 정말 간절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댓글 많이 달리면 제가 신이 나서 더 자세하게 보따리 풀어드릴게요. 자, 적으셨나요? 오늘 여러분 진짜 돈 벌어 가신 겁니다. 자, 복채도 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 풀어볼까요? 사건은 바로 지난달에 터졌습니다. 딸내미가 급한 일이 있다고 손주를 저한테 맡기고 갔는데 엄마 나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 애 기저귀 좀 갈아줘 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글쎄 기저귀를 열어보니 이 녀석 엉덩이에 기저귀 발진이 빨갛게 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따가울까 싶어서 급하게 서랍을 뒤지니까 예전에 쓰다 남은 아기들 바르는 찌그러진 연고 하나가 나오대요. 유통기한이나 안 지났나 모르겠다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듬뿍 발라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음 날 아침에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열어봤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빨갛게 부어올랐던 아기 엉덩이가 하룻밤 사이에 거짓말처럼 훨씬 진정되고 촉촉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연약한 아기 피부도 단숨에 편안해지는데 건조해서 쩍쩍 갈라진 우리 피부엔 얼마나 큰 도움을 줄까? 이렇게 보습력의 진짜 힘을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딱 답이 나오더군요. 우리 늙은 피부가 왜 쭈글쭈글해집니까? 물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가을철 바짝 마른 낙엽 생각해보세요. 수분이 없으니까 바스락거리고 만지면 부서질 것 같죠. 우리 피부가 딱 그 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바르는 그 연고랑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재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바짝 마른 논바닥에 물기를 대주고 그 물이 못 날아가게 비닐하우스처럼 뚜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딱 두 가지 공사만 할 겁니다. 첫째, 말라버린 논바닥에 물을 대고 둘째, 그 물이 못 도망가게 뚜껑을 덮을 겁니다. 물 채우고 뚜껑 덮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주 쉽죠. 자, 첫 번째 재료 나갑니다. 말라버린 피부에 물을 채워줄 주인공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일회용 인공 눈물입니다. 아니, 원장님 눈에 넣는 걸 얼굴에 바르라고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바르셔도 됩니다. 지금 댁에 있는 인공 눈물 박스 뒤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히알루론산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인공 눈물이 맞다면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우리 피부과 가면 의사들이 사모님 물광 주사 맞으세요. 피부가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하고 꼬시죠. 그 주사 한 방에 얼마인지 아세요? 못해도 30만 원, 비싼 데는 50만 원도 부릅니다.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500원짜리로 쓰는 이 성분이 물광 주사에서 보습을 담당하는 핵심과 같은 계열이라고? 저도 이 부분은 알고도 2번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비싼 돈 주고 주사 맞는 대신 매일매일 집에서 인공 눈물로 공짜 수분 코팅을 입히는 겁니다. 근데 인공 눈물은 약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될 만큼 깨끗하고 순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발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공 눈물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시면 피부 고치려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작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난리가 났었죠. 고려대학교 연구팀 실험 결과 보셨습니까? 우리가 인공 눈물 쓸 때 뚜껑을 비틀어서 드르륵 하고 따잖아요.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떨어져 나와서 액체 속으로 풍덩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속 깊숙이 쌓이면 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뚜껑을 딴 직후 처음 나오는 한두 방울은 아까워하지 말고 반드시 바닥에 버려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실버라디오 가족 여러분, 저랑 지금 약속 하나 하시죠. 깜빡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약속 2글자만 딱 적어주세요. 아니면 첫 방울 버리기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직접 쓰셔야 뇌가 기억합니다. 자, 기다릴게요. 얼른 적으세요. 2번째, 아무리 순한 인공 눈물이라도 우리 피부는 다 다르잖아요. 특히 피부가 유독 예민하신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귀 뒤쪽이나 팔 안쪽 연한 살에 살짝 먼저 발라보세요.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간지럽거나 붉어지는 게 없다 하시면 그때 안심하고 얼굴에 바르시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게 좋잖아요? 3번째, 인공 눈물 좋다고 해서 약국 가서 큰 통에 든 거 덜컥 사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세균 번식하지 말라고 방부제가 들어있고 성분도 달라서 피부에 바르면 독이 됩니다. 자, 눈에 넣고 남은 인공 눈물로 수분 채우셨으면 이제 뚜껑 덮을 차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저귀 연고 약국 가면 파는 비판텐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주름에 좋다는 건지 제가 의사로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연고의 핵심 성분이 덱스판테놀이라는 겁니다. 이게 피부 속에 싹 스며들면 비타민 B5로 변신을 해서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벽돌 쌓듯이 튼튼하게 해줍니다. 바르고 나면 피부가 편안해지는 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피부과 가서 점 빼거나 기미 없애려고 레이저 시술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얼굴 화끈거리고 껍질 벗겨졌을 때 병원에서 마무리로 발라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성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레이저 후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보조 케어로 이 성분을 많이 씁니다. 장벽이 편안해지면 그만큼 피부가 더 촉촉하고 덜 도드라져 보이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바르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이걸 로션 바르듯이 손바닥 전체에 비벼서 얼굴에 문지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 비판텐은 제형이 워낙 쫀득하고 꾸덕거려서 손바닥에 비비면 손바닥 주름에 다 끼고 정작 얼굴엔 바를 게 없어요. 게다가 뻑뻑해서 문지르다가 오히려 눈가 주름만 더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콩알만큼만 짜세요. 딱 콩알 하나 크기면 충분합니다. 이걸 손가락 끝에 묻혀서 얼굴에 연지곤지 찍듯이 콕콕콕 찍어주세요. 이마 양쪽 꿀턱, 코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손가락 힘을 빼고 살살 펴서 두드리세요. 피아노 치듯이 톡톡톡톡 두드려서 얇게 펴 바르는 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특급 비법. 평소에는 눈가나 입가에만 아이크림처럼 바르시지만, 오늘
내 피부가 너무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다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얼굴 전체에 수면팩처럼 바르고 주무시는 게 보약입니다. 단 이때는 순서가 다릅니다. 욕심 부려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영양크림까지 바르고 그 위에 연고 바르지 마세요. 피부도 과식하면 체합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실 때는 중간 단계를 과감하게 생략하세요. 세수하고 인공 눈물 바르고 집에 있는 에센스나 앰플 하나만 딱 바르세요. 로션 건너뛰세요. 그 상태에서 바로 비판텐을 아주 얇게 펴 바르시는 겁니다. 원장님, 이거 내성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비판텐은 출시된 지 80년이 넘은 약입니다. 여기에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같은 나쁜 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부터 우리 같은 시니어까지 필요에 따라 발라도 안전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안 맞는 분은 있습니다. 이게 기름기가 많아요. 우리처럼 나이 들어서 건조한 사람한테는 산삼 같은 보약이지만 아직 얼굴에 기름기 많은 지성 피부나 여드름 나는 피부는 이거 바르시면 모공 막혀서 여드름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나 손녀한테 좋다고 무조건 권하지 마시고 이건 건조한 사람한테만 약이다 하고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A 원장님, 저는 연고는 너무 끈적거려서 싫어요. 베개에 묻는 것도 싫고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보따리,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끈적임 없는 특급 비법 이제 공개합니다. 준비물은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유리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팔죠. 아니면 집에 있는 다 쓴 크림통 씻어서 말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재료 준비하실 때 제 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트 가서 아무 오일이나 집어 오시면 피부 다 뒤집어집니다. 특히 튀김용으로 정제된 일반 오일은 효과가 없으니 반드시 병 뒤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힌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엑스트라 버진. 둘 다입니다. 열을 가해서 볶거나 화학약품으로 짜는 게 아니라 생으로 맨 처음 꾹 짜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피부가 칙칙해지는 걸 막아주는 느낌이 확실한 항산화 성분이랑 비타민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정제된 튀김용 오일은 영양가가 다 죽은 기름입니다. 그건 얼굴에 바르나 마나예요. 자, 만드는 건 라면보다 쉽습니다. 비율은 2대1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코코넛 둘, 올리브 하나. 지금 겨울이라 코코넛 오일이 하얗게 굳어 있을 겁니다. 억지로 녹일 필요 없습니다.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숟가락으로 풀면 푹 퍼지거든요. 깨끗한 공병에 굳은 코코넛 오일을 밥숟가락으로 크게 2스푼 담으세요.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습니다. 자, 여기서 김 원장의 40년 영업비밀 하나 더 나갑니다. 이대로 섞어도 훌륭하지만 이걸 백화점 30만 원짜리 명품 크림으로 바꾸는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E입니다. 집에 비타민 E 오일이나 영양제로 드시는 캡슐 있으시죠? 노란색 투명한 거요. 그거 바늘로 콕 찔러서 한 캡슐 다 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배꼽 잡고 쓰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듣고 만드시면 여러분도 큰일 납니다. 제 단골 환자분 중에 성격 좀 급하신 박 여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제 방송을 보시고 옳다구나, 집에 굴러다니는 노란 알약 그거 넣으면 되겠네 하신 겁니다. 식탁 위에 보니까 남편이 먹다 남은 노란색 캡슐이 있더래요. 아이고 색깔도 노르스름하니 딱 비타민 E네하고 의심도 없이 그걸 바늘로 찔러서 크림에 섞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뻐져라 예뻐져라 하면서 얼굴에 듬뿍 바르고 주무셨는데 새벽에 남편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임자 당신 밤중에 몰래 고등어 구워 먹었어 방에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진동을 해 하시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노란 알약 비타민 E가 아니라 오메가3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메가3가 뭡니까? 생선 기름이잖아요. 그걸 얼굴에 발랐으니 온 방 안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고양이들이 밤새 창문 긁을 뻔했습니다. 방 여사님이 다음 날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 남편이 나한테서 썩은 생선 냄새 난다고 각방 쓰자고 앞디다. 하면서 우시는데 제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참 난감했습니다. 자,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약통 뒤에 토코페롤 또는 비타민 E라고 적힌 것만 쓰셔야 합니다. EPA, DHA 이런 거 적혀 있으면 그건 오메가3입니다. 그거 바르시면 피부 미인 되기 전에 고등어 부인 됩니다. 명심하세요. 비타민 오일이 집에 없으면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다 들어갔으면 뚜껑을 열어둔 채로 병을 따뜻한 물이 담긴 컵에 반쯤 잠기게 담가두세요. 1분 정도 지나면 사르르 녹습니다. 그때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주세요. 다 섞였으면 뚜껑 닫고 냉장고에 30분만 넣어두면 하얗고 단단한 명품 오일밤 완성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백화점 가면 30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영양크림을 우리는 단돈 몇천 원에 집에서 뚝딱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돈 버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자, 오일 다 만드셨죠? 그리고 얼굴에 바르셨죠? 그럼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효과 반도 못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2, 3분 마사지를 안 하시면 비싼 오일이 도로아미타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 싱크대 배수구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내려가고 썩은 냄새 나죠. 우리 얼굴에도 그런 순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면서 생기는 몸속 쓰레기 같은 정체된 물질, 그걸 전문 용어로 림프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림프액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비싼 산삼을 얼굴에 발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얼굴이 팅팅 붓고 흙빛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바로 저랑 같이 그 하수구 뚫어봅시다. 방금 만든 코코넛 오일 밤을 손에 넉넉히 묻히세요. 미끌미끌해야 피부가 안 상합니다. 첫 번째 배수구는 바로 귀 밑입니다. 검지랑 중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드세요. 그걸로 양쪽 귀를 딱 끼우세요. 귀 앞뒤를 동시에 문지르는 겁니다. 위아래로 쓱쓱 비벼주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뻐근하시죠? 거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시원해질 때까지 문지르세요. 두 번째는 목입니다. 귀 밑에서 나온 쓰레기를 아래로 내려보내야겠죠. 손바닥 전체를 펴서 귀 밑에서부터 어깨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이때 중요한 건 힘을 빡빡 주지 않는 겁니다. 이 림프관이라는 건
피부 바로 밑에 아주 얇게 있어서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달래줘야 문이 열립니다. 세게 문지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쓰레기야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면서 쓸어내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쇄골입니다. 목을 타고 내려온 쓰레기가 모이는 최종 쓰레기통이 바로 이 쇄골 안쪽 움푹 파인 곳입니다. 여기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거나 주먹 쥐고 가볍게 콩콩콩 두드려 주세요. 여기까지 해줘야 얼굴에 있는 정체된 물질이 몸 밖으로 잘 흐르게 됩니다. 이거 딱 3분만 하고 거울 한번 보세요. 이 3분만 하면요. 딱 거울 보자마자 얼굴이 훨씬 정돈됐는데 붓기가 빠지면서 확실히 깔끔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돈 안 드는 얼굴이 매끈해 보이게 하는 생활관리법입니다. 오늘 밤 꼭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해결해 드릴게요. 원장님, 그럼 아까 만든 그 좋은 오일밤으로 화장도 지우나요? 아이고 어머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까워서 어떻게 그럽니까? 그 오일밤은 피부가 먹는 보약이니까 바르고 주무시는 거고요. 화장 지울 때는 아까 만들고 남은 코코넛 오일 원액 있죠?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코코넛 오일을 쓰라고 하느냐? 돈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파는 잘 지워진다는 클렌징 오일 거품 뽀글뽀글 나는 폼 클렌징. 그 뒷면 성분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알 수 없는 영어로 된 화학 성분이 수십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기름때를 억지로 벗겨내는 강력한 합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방세제랑 사촌지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독한 화학 성분으로 매일 얼굴을 문지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천연 보호막까지 싹 다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니 수분이 다 날아가고 그 자리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내 돈 주고 내 피부를 늙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코코넛 오일은 어떻습니까? 화학 성분 0%입니다. 방부제는 따로 없지만 천연 오일 성분이라 순합니다. 100% 천연 식물성 기름입니다. 자극 없이 순하게 화장만 싹 녹여내고 피부 보호막은 오히려 더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자, 이제부터 세안법 바꿉니다. 첫째, 코코넛 오일을 밥숟가락 반 스푼 정도 덜어서 손바닥으로 녹이세요. 체온에 금방 녹습니다. 둘째, 물 묻히지 않은 얼굴에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독한 화학 약품이 아니라 순한 자연의 기름으로 화장품, 찌꺼기를 녹여내는 겁니다. 셋째, 부드러운 화장솜이나 티슈로 살살 닦아내세요. 이때 팁 하나 드립니다. 화장솜을 물에 살짝 적셔서 꼭 짠 다음에 닦아보세요. 그러면 마찰이 줄어서 피부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아기 엉덩이 닦듯이 살살요. 마지막 넷째, 평소 쓰시는 비누로 가볍게 마무리 세안하세요. 이렇게 하면 화학 성분 걱정 없이 화장은 완벽하게 지우고 세수하고 나서도 얼굴이 당기지 않습니다. 제발 비싼 돈 주고 얼굴 망치는 화학 제품 쓰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순한 코코넛 오일로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순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요. 바르고 나면 얼굴이 피부 미인 느낌으로 확 정돈돼 보입니다. 피부가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합니다. 화학 성분으로 인한 트러블 걱정이 줄어들면서 쓸데없이 지출하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쏟아냈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궁금증 생긴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3가지만 딱 뽑아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남들 질문 듣다 보면 어머 맞아, 나도 그게 궁금했어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눈 밑에 좁쌀 같은 하얀 알갱이가 생겼는데 이것도 발라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비립종이라고 하는데요. 눈과 피부가 얇은데 너무 영양분이 과한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아이고 나 배불러서 못 먹어 하고 체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코코넛 오일 밤을 바르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약도 내 피부에 안 맞으면 독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일 단계는 과감하게 건너뛰시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 눈물이나 가벼운 수분 크림으로 물만 충분히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 피부가 편안해하는 것만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코코넛 오일 냄새가 너무 달달해서 머리가 아파요. 다른 건 없나요? 그렇죠. 향기에 예민하신 분들 꼭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억지로 참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 더 나빠집니다. 코코넛 오일 대신에 호호바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냄새도 거의 없고 우리 사람 피지랑 성분이 제일 비슷해서 흡수가 기가 막힙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냄새 싫으신 분들은 호호바 오일로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번 만들기 귀찮은데 얼마나 두고 쓸 수 있나요? 우리 어머니들 매주 만드는 거 귀찮으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까 비타민 E를 넣었잖아요. 이게 보존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뚜껑 딱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한 달은 거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드실 때 밥숟가락으로 넉넉하게 퍼서 한 달치 딱 만들어 두시고 편하게 쓰세요. 단 한 달이 지났는데 좀 남았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건 발 뒤꿈치에 양보하세요. 얼굴엔 항상 신선한 것만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 딱 집어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원장님, 집에 바세린 큰 통 있는데 그거 바르면 안 되나요? 굳이 코코넛 오일 만들어야 해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바세린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바세린과 코코넛 오일은 목적이 다릅니다. 바세린은 비닐랩입니다. 피부 겉에 두꺼운 기름막을 씌워서 수분이 못 나가게 꽉 막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보습력은 최강이지만 피부 속으로 영양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겉에서 지키기만 하는 문지기죠. 반면에 코코넛 오일밤은 최고급 실크 영양제입니다. 이건 입자가 작아서 피부 속으로 스며듭니다. 속 건조를 잡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서 바르면 피부가 한층 환해 보이고 탄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트는 걸 막으려면 바세린도 좋지만 주름을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피부 결을 보들보들하게 만들고 싶다면 코코넛 오일 밤이 한 수위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상황에 맞춰서 골라 쓰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아침에는 제발 비누 쓰지 말고 물세안만 하시라고 목이 터져라 강조했죠. 이게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겁니다. 평생 비누로 닦던 습관이 있어서 찝찝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만 바꿔도 피부가 더 편안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버라디오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진짜 피부 좋아질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랑 마지막으로 다짐 하나만 하시죠. 나는 내일 아침부터 비누 버리고 물로만 씻겠다. 지금 댓글창에 물세안 딱 3글자만 적어주세요. 이건 저한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내 피부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적으실 수 있죠. 내일 아침에 거울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0년 의사생활하면서 느낀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가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서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얼굴에 생긴 주름 하나하나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훈장을 좀 더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주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서요. 오늘 밤부터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시면 아까 만든 그 오일밤 톡톡 바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이고 김 여사 그동안 사느라 욕봤다. 너 오늘 좀 예쁘다. 그렇게 나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면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펴지거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돈 안 들고 건강해지는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피부 주치의 김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꿀 피부 되세요. 사랑합니다.